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푹 쉬었습니다. 푹 쉬고 지금은 개인 주문하고 있어요. 개인 주문은 토요일 저녁에 받았던 거고 다 했습니다. 다 만들었고 간만에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빠질만 하면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예약으로 나가면 가게 재고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사장님 그 가방 어디 있어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시지만 또 처음 보신 분한테도 요걸 또 어필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뭐 되는 만큼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몇 시고 10시 22분이고요 오늘 밑작업은 좀 해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요거 작업하는 거 그냥 전반적으로 쭈르륵 하는 거 그냥 대충 찍을 거고, 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기 싫진 않지만 오늘은 그냥 뭐 편하게 그냥 개인 이야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거, 여러분 헬스장 좋아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근하기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뭔가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본능과 조금 역행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뭐 출근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든지 뭐 학교 같은 거, 그렇죠?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그 수업은 완전 막 풀 세팅까지 해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뭐 뭔가 동기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뭐든 간에. 그래갖고 동기가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해야지 하는데 그냥 오늘 마음 잡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진짜 맞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심지 작업은 이렇게 해놨고 35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 그냥 일반 두께 점착 심지에 붙였습니다. 가방용 심지. 너무 하드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가방이 좀 뭐라 합니까, 형태 유지하면서, 형태는 어느 정도 잡으면서 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심지 있죠.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 디귿 잡았기 하기 전에 이렇게 임시 고정 하고요. 저는 지접은 1cm 하겠습니다. 가로 35, 세로 35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간단해서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하다 보니까 제가 00으로 박아버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요. 속도가 많이 느리죠. 다음에 라벨은 뭐 바닥은 저 항상 아시죠? 여기 6cm 정도, 시접 포함 6cm 정도 감안해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디귿자 한번 박아주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효율도 나와야 되니까 그냥 오늘 몇 개 잘랐지? 한마 정도 재단했거든요. 한마 정도 재단하면 가방이 몇 세트가 나옵니다. 몇 세트. 요 원단이 한 개 24,000원이거든요. 이 원단 소잉 팩토리에서 라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소잉 팩토리 뭐 앱도 있고요. 백화점 가셔도 있고, 근데 라탄 원단 한번 여쭤보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소잉 팩토리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24,000원. 일단 금액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근데 심지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반대쪽에서 보면은 뭐가 6cm 이제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시접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좀 잴 수 있는 이런 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게 사실 킬트 자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눈금되어 있는 게 꼬메 브랜드고, 여기서도 잴 수 있고 여기서도 잴 수 있거든요. 눈금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런 노란 눈금이 또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또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라고 강조는 안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킬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를 처음부터 이런 자를 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킬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작품적으로 킬트를 한 번씩 하면은 참 재미있는데요. 돈으로까지 이렇게 딱 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작품을 어떻게든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품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딱 부가적인 수입입니다.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요즘 가면은 텀블러 같은 것도 팔고 원두도 팔고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보통 음료는 잘 나갑니다. 그렇죠? 음료는 보통 뭐 잘 나가는데, 그냥 그런 거 원두 같은 건 사실 사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 오신 분들 전부 원두 사진 않으시잖아요. 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근데 킬트는 어때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진열하는 장소도 많이 먹습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 공을 또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을 알아주는 거를 저희가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찾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좋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진짜 공산품 이쁜 거 진짜 많죠. 요즘 인쇄도 이쁘게 해주고, 그래갖고 요렇게 해서 저는 재봉 그냥 바닥 재봉합니다. 간단하게. 요것도 그냥 요렇게 바닥은 간단하게. 혹시라도 새로운 유입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그냥 설명 조금씩은 하면서 하겠습니다. 끈은 사실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끈은 작업을 해놔서, 끈 작업이 사실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손님들 있으실 때 차마 이제 미싱 돌리기가 미안해질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쾅쾅쾅쾅 거리거든요. 바로 제가 아파트 살았으면 층간소음으로 혼났을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살살 박아야 되는 그런 두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니고 잘라놨는데, 그쵸. 요렇게 제가 35cm로 딱 재단을 해놨습니다. 요대로 딱 대고 자르면 되거든요. 35입니다. 35. 이 가방도 원래 처음에 35였는데, 끈 길이도 35cm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이제 손목 거는 것까지. 손목, 뭐 아예 팔까지 걸립니다. 그런 사이즈. 오늘은 그런 일상 영상입니다. 그냥 이제 재고 없어갖고 재고 맞추고 그냥 하루 일과하는 그런 막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방 설명하지 말까요? 설명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야기나 할까요? 그런 거 해도 됩니다. 그냥 보시는 과정만 보셔도 되겠죠. 자, 2개 정도 잘라놓고요. 왜냐하면 한 개는 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는 또 남가놓고 또 시간 있으면 또 자르고. 요즘 뭐라 해야 되나, 어제 이제 운동을 가서 뭔가 좀 새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면요, 이게 여러분들은 좀 운동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이걸 그래도 이제 못 만드는 거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가면은 복근을 운동을 하거든요. 복근 운동 이제 레그레이즈라고 있어요. 그냥 행잉 레그레이즈를 합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그래갖고 그걸 해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풀업을 합니다. 풀업 하면 말이 어렵죠. 그냥 이제 그냥 이 턱걸이 합니다. 턱걸이를 턱걸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 한 다음에 친업을 합니다. 친업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죠. 그러면 팔이 좀 탱탱해집니다. 팔 근육도 쓰겠죠. 요거 하면서 광배도 쓰면서 요거 하면 이제 가슴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턱걸이 3종, 턱걸이란다. 철봉 3종 세트를 하고 나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상체 전체 운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구로 우리가 뭐 헬스장 가면 머신 같은 걸로 뭐 이런 거 하고 뭐 올리고 그거는 진짜 해보면요 딱 여기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근육이 여기만 딱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턱걸이는 어때요? 우리가 초보자들이 한 개도 진짜 하기 힘들잖아요. 아예 턱걸이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몸 전체 근육이 다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체형이 그러니까 여기만 볼랑 커지면은 몸이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체만 크고 또 하체는 없고 이러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런스적으로 몸을 저는 이쁘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죠. 제 마음대로 이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 얼마나 멋진 그겁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뭐 팔만 요거만 이만하고 이제 여기는 얹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깨는 또 이래야 하는데 완전 어접이면 옷 입을 때 옷발이 안 받겠죠. 나름 저는 옷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곧 진짜 대학교 때는 주말마다 옷 사러 갔거든요. 옷 사지 않더라도 맨날 옷 구경 갔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제가 옷을 이쁘게 입으려면 어깨가 커야 됐거든요. 어깨라든지 뭐 스웨트 같은 거 진짜 남자들이 이쁘게 이렇게 핏이 나오려면은 결국은 이제 등발이라든지 그런 게 결국 전체적으로 딱 이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러면 바지도 핏이 적당히 나오려면은 하체도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엉덩이도 조금 빠실빠실 해야 되고 그렇죠. 완전 종합 스포츠입니다. 이게 몸을 진짜 가꿔야 되거든요. 저는 옷을 이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그런 몸 전체를 쓰는 운동은 사실은 방금 말했지만 힘듭니다. 힘든데 하다 보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계가 됐고 한계 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공원에는 참고로 저처럼 이렇게 막 몇 세트를 하고 이런 사람은 딱 한 분 봤어요. 한 분 세트 수로 하는 사람 누가 봐도 그분도 이제 헬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벤치 쪽으로 갑니다. 벤치 제가 무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50kg는 될 것 같은 거예요. 벤치가 50kg. 원래 기존 제가 하던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헬스장에서도 그냥 뭐 사실 60 뭐 그 정도 들 수는 있는데 해보니까 손목에 좀 무리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상당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운동할 때 저도 한번 크게 다친 적은 한 번도 없고 막 조금 이거 위험하다 싶은 정도는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그래갖고 벤치 프레스를 합니다. 그냥 벤치 같은 운동 기구들 있죠. 기구들로 하면 진짜 여기밖에 자극이 없어요. 근데 벤치 프레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벨, 그러니까 바에다가 이제 원판을 끼워서 합니다. 그러면 드는 순간 몸 전체에 여기에 다 와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등도 오고요. 여기도 오고 다 와요. 막 모르는 곳도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육에는 몸 전체 자극이. 그래서 제가 벤치를 하고 나서 몸이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요. 괜히 3대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무튼
몸 전체를 쓰는 운동, 몸 키우려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게 좋은 거를 제가 작년부터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그냥 몸이 이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몸 좋다는 소리 제가 작년에 처음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참고로 이제 끈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9c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9cm 위치에 표시하고 달고 있습니다. 임시 고정 잠깐 해주고요. 우리 기왕 얻은 거는 이제 읽기 싫죠 저희가. 그래갖고 벤치를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갖고 다른 가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한 개만으로 그러니까 팔 근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두도 커지는 걸 느낍니다. 사실은요. 이두 운동을 따로 하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데드리프트를 지금 요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물건 같은 거 잘 드십니까? 저는 옛날에 추석 때 상하차 같은 거 옛날에 홈플러스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가지고 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 정도 하면 그 상하차니까 시급이 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단기 일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벌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상황에서 무릎을 제가 한번 다쳤어요. 저는 이제 물건을 제대로 들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역도 같은 것도 우리가 어때요? 좀 운동 역학적인 뭐 그런 특징을 알고 접근을 해야겠죠. 사실 그냥 막 세리 들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진작에 제가 헬스를 일찍 공부했으면 몸을 안 다치고 일을 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았을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들 때 억수로 무거운 물건 든다 칩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미신 같은 거 이렇게 들라고 하면 안 들리겠죠. 근데 바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면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은 제가 손만 딱 고정하고 몸을 딱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딱 고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허리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완전 팔 힘으로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몸이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갖고 원래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 때 이렇게 딱 들고 이게 배 같은 딱 기댄 다음에 최대한 수직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들잖아요. 운동을 해보니까 아무튼 이제 무게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몸에 자극이 오는 정도, 힘들 정도, 그러니까 세트 수로 치면 6번, 7, 8번 정도 들 만한 무게를 가지고 아무튼 그럼 최대한의 무게를 잡았다 칩시다. 그걸로 이제 가장 그 자극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쵸 이제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말은 좀 어렵게 하고 우리가 운동을 뭐 트레이너한테 배워야 되고 그거 저는 근데 트레이너한테는 안 배웠거든요. 그냥 저 혼자 깨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면 근데 그게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옆에서 잡아줬으면 한 달이면 배웠을 건데 그게 돈이 제법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장기 레이스다, 뭐 죽을 때까지 운동할 건데 굳이 뭐 물어봐야 되나, 그냥 내가 뭐 스스로 알아보지 뭐,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막 그 뭐 헬스 트레이너 정도로 막 뭐 그 정도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완전 뭐 근데 너무 근육질은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데드는 이제 무거운 거를 딱 몸에 붙인 다음에 탁 내렸다가 드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60kg짜리를 딱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그 훈련만 해도 뒤에 허벅지가 그 빵빵해지고 빵댕이도 조금 탱실탱실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자극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런 거 뭐라 해야 되지, 운동 잘 몰랐을 때는 이거 왜 해도 자극도 없고
근육도 안 커지지. 그러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요번에 아무튼 그 스쿼트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50kg를 제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깨에 이걸 놔야 되거든요. 그 협상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쿼트 말고 스쿼트란다 이제 데드도 하는데 스쿼트도 그냥 욕심 나잖아요. 바벨이 기양 눈앞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역도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역도 선수들이 어때요? 이렇게 이제 바벨을 위로 탁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 들어가지고 그럼 드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드는 기술, 그 무거운 거를 드는 기술. 그럼 또 그 과학적인 걸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뭐 솔직하게 그냥 역도를 하면 하체 힘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역도를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 점프 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띠틀 같은 걸 그냥 사뿐 이렇게 탁 뛰더라고요. 옛날에 드림팀, 출발 드림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성모 가수가 나와서 막 띠틀 같은 거 엄청 잘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전력 질주로 해서 보통 딱 뛰는 그런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역도 선수들은 진짜 그냥 산책하듯이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한 1m 넘는 거를 그냥 제자리에서 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와닿으시겠나요? 자, 이제 그래갖고 보면은 진짜 역도 선수들 허벅지가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 막 100kg 넘는 거를 이 자리에서 탁 들려고 하면 이 허벅 장단지가 얼마나 힘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운동 이야기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창구멍만 이쪽으로 내고요. 안감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디귿자 바뀌고 6cm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거 그러고 있다가 그렇다고 제가 역도를 드는 거는 사실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시도는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숄더 프레스 같은 거 이래 말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벨을 여기 두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스쿼트 렉 같은 거 헬스장 가면 있잖아요. 쇠 이렇게 막 사각 프레임 같은 거에다가 바벨 탁 얹어 있고 그거를 딱 뽑아갖고 몸에 탁 바로 걸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딱 있죠. 근데 저는 헬스장이다 보니까 바벨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에서 있는 거를 이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역도를 생각한 겁니다. 역도는 땅바닥에 있는 거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초심자니까 안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래 있다가 이렇게 그냥 반동으로 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무게를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게 좀 도전 정신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이 저는 거기 공원 헬스장에서 스쿼트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돈 안 들이고 운동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몸도 키우고 싶고 집에서 스쿼트 하면은 그 정도 자극이 안 나오니까 시도해볼 법하죠. 여러분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1억의 목표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진짜 벼랑 끝에 몰렸죠. 저는 그러니까 근육을 가지고 싶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래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살짝 딱 점프하면서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가벼운 무게지만 여기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리면 이제 몸이 휴직으로 딱 받아주니까 한 번 쉴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역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숄더 프레스는 그냥 이대로 탁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깨 힘으로 진짜 50, 60 미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한 개 정도는 되겠는데 막 2개씩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세트, 4세트째 가면은 그거 한 개도 못 듭니다. 저는 힘이 약해서 그거 못해요. 그래갖고 저 크긴 안 커요. 어깨 크긴 안 크고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래 보니까 근육 별로 안 많아 보이죠. 예, 실제로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냥
예,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면서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이래 있다가 점프를 딱 했어요. 점프를 하면 이게 탁 차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차올리면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폈으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몸이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발은 딱 지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11자 있다가 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역도 선수 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서 완전 딱 이렇게 삼각대가 딱 되는 거죠. 인간 삼각대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쉽게 탁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래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탁 점프해서 탁 차올리고 천천히 이제 대다시 내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완전 최대 중량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다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낮게 해가지고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제 혹시라도 다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저는 바로 안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완전 지금 득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뭡니까?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진짜 헬스장 끝났다. 이제는 정말로 끝났다. 글쎄요, 나중에 누가 친구들이나 뭐 여자친구가 헬스장에서 뭐 놀자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진짜 이제 제 인생에서는 굳이 헬스장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실이 다 됐어요. 실도 바꿔 끼우고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헬스장 그만두면서 막 맨몸 운동 어쩌하지 막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었습니까? 이거 하던 고민이 1년이 안 간다고 보통 금방 해결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게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1억 모으는 목표에서 쪼개보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또 은연중에 누가 또 알아보시고 또 방법을 저에게 자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저에게는 뭐 남한테는 뭐 이야기할 거는 사실 안 되죠.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저의 신문고 유튜브인 만큼 아무튼 성과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남들이 안 하는 방법으로 또 이게 좀 해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뭐랍니까 그 좀 희열감을 느낄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와 나는 해냈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갖고 아무튼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일요일에 요건 입국감 합니다. 조리개 입국감 만드는데 11자 받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만듭니다. 요거는 그냥 양옆에 11자로 딱 박아주세요. 본인이 하신 시접이랑 똑같은 시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팽팽하게 걸렸네요. 뭔가 유튜브 내용도 조금 뭔가 바꿔갖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고
생각은 해놨었거든요. 생각은 또 해놨어요. 또 컵받침 같은 거 오늘 또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우연찮게 알고리즘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공유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요번 주 안에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으면요. 요거는 딱 시접 지나간 자리, 그러니까 바늘 지나간 자리 요렇게다, 그쵸? 그래갖고 요렇게 적어줍니다. 요렇게요.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딱 접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방해되니까 좀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른 집에 가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빨리 해도 퀄리티만 문제 없으면 손님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좋은 가격에 줄 수만 있다면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돈가스 집을 한 5년, 6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돈가스 한 장이 5,000원이었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제 사실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5,000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두 번은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먹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엄청난데 나름의 그런 야채 이런 구성은 그대로 가면서 5,000원으로 어떤 돈가스가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액은 억수로 매력적이죠. 돈가스에 밥에 야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물도 조금 나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기가 얼마나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고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제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첫 맛은 괜찮았어요. 첫 맛만 괜찮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그래갖고 저희 가족 다 속이 안 좋았거든요. 간만에 이제 추억 삼아서 이제 가자 요거였는데 먹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 말이 끝났겠죠. 그래갖고 뭐 좀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뭐라 이제 적혀는 있으시던데 어때요? 대충 먹어보면 알죠, 여러분들. 먹어보면 뭐 좋은 재료인지 안 좋은 재료인지 다 압니다, 그쵸? 먹고 또 속이 안 좋았다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냥 일단 5,000원짜리 돈가스 세트 한 개 딱 드시고요. 참말로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는 그렇게라도 유지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상권에서는 그래도 이게 팔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오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음식만만 보면 사실은 이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금액에 조금 혹해서 갔지만 먹어보니 좀 그렇더라.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참 저도 음식하는 사람이지만 위생도 조금 기본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기본 저도 막 별 3개짜리 위생 이런 것까지는 안 바랍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건 저도 장사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사장님들이 이제 반은 결벽증 환자 수준은 돼야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벽증 환자가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바랍니다. 안 바라는데 그래도 좀 가게가
숟가락을 딱 잡았는데 숟가락에 뭐 좀 막 다 묻어 있고, 근데 사장님 혼자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만지면 뭔가 딱 끈적한 그런 느낌이죠, 테이블에. 그러니까 매트 같은 걸 이렇게 테이블에 깔아 놓으셨던데, 뭐 그릇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깔아 놓으신 건지, 이게 근데 너무 오래돼 갖고 이게 물로 계속 닦아도 그 끈적임이 지지 않는. 저희는 이제 나무 테이블이긴 한데 비 오면 이게 좀 눅진한 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나무 순수한 그 진액 같은 게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거라 가지고 이제 손님분들이 왜 이래 테이블이 찐득합니까? 막 물어보거든요, 한 번씩. 아, 비가 와서 그렇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 이제 무리한 게 아니고 아침에 닦았고 이게 비 오니까 그런 거라 가지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만져보면은 여러분도 음식점 가서 좀 안 좋은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시죠? 막 아무튼 저도 이제 간만에 좀 그런 데를 뽑은 것 같습니다. 뽑았지만 그래도 그 동네 상권의 수준에서 이제 그게 먹힐 수 있거든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부자 동네도 아니고, 이분도 그 좀 완전 번화가도 아니고 딱 B급 위치예요. B급 위치고. 에어컨도 이제 보니까 이게 온도를 이게 싹 가려놨습니다. 에어컨도 이렇게 이제 액자 같은 걸로 에어컨 온도를 이제 못 보게 이렇게 다 가려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갖고 부산에는 더웠거든요. 뭐 35도는 기본 넘어가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니 뭐 그건 뭐 알아요. 제가 그 동네에 한 번씩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놀러 가니까 30도가 넘는데도 홀에 그 카페들이 있잖아요. 다 에어컨을 안 틀고 다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 동네는.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분들은 아예 뭐 냉장고 열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완전 뭐 찜통이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냥 눈으로 보면서 저도 그냥 산책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이제 원래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이 정도였나 싶더라고요. 그냥 그냥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문제는 이제 그거 이제 먹으러 오신 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그 동네 상권의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 할까요? 일단은 거기 있으신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동네 들어가실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여기 이제 입국감 끼우고 일단 임시고정으로 저는 한 시접 0.7 정도로 해서 들을 겁니다. 0.7 정도요. 그리고 일단 한 번에 할 생각, 겉감이랑 안감 이거 입국감 한꺼번에 할 생각 말고 한 개씩 하는 게 저는 좀 이뻐가지고 그냥 요 정도는 제가 시간 퀄리티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항상 가름솔은 다 내주시고요. 나중에 안 내면은 미싱 다 빠집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알겠는데 그래도 위생은 좀 그렇거든요. 분명히 그래도 좀 청소는 하실 시간 있으실 건데 화분 같은 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빠갖고 좀 몇 개 놓쳤다, 인정. 그러면 인정합니다. 뭐 조금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죠, 그렇죠? 그냥
화분 같은 것도 보니까 막 몇 년 돼갖고 식물도 막 생기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이고, 아, 그냥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가면 진짜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보자. 저랑 어머니, 아버지 전부 음식 장사 하던 사람들. 그쵸.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30년 넘게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 습관입니다. 남의 집 가면은 그거를 세 명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셋이서 기가 막히겠죠. 예, 그래도 이제 그 가게 안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가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최대한 좋은 이야기 위주로 이제 대화를 하고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뭐 이야기는 아니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원래는 뭔가 그 집에 뭔가 버블티 메뉴가 있어요. 버블티 하면은 저도 만들어 봤죠. 저도 만들어 봤는데 원래 버블티가요 그냥 해동하면은 돼요. 해동해도 됩니다. 근데 그 타피오카 펄 그게 뭐 보통 고구마 전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프랜차이즈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렌지 녹이라 합니다. 냉동으로 오는 거 그냥 렌지 녹여라. 아니면 냉장으로 받은 거를 그러니까 열을 가해야 이게 탱글탱글해지고 이제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20초다. 그럼 20초만 돌리면 되는데 이거를 막 귀찮아가지고 30초씩 이래 막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집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그렇죠? 근데 아는데도 모르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음식이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주인장님이 만드신 거였는데 이제 저희는 참고로 뭐 주말에 갈 데 없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그 카페를 갔는데 오늘은 진짜 장사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펄 같은 것도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좀 솔직히 말하면 불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저끼리 이제 생각도 하고 이 가게도 조만간 없어진 거 아이가? 뭐 이러면서 없어지겠죠. 본인이 가게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듣기로는 퇴직금으로 뭔가 차린 가게였습니다. 거기도 퇴직금 차린 가게인데 제 생각에는 거기 남자 사장님은 좀 얌전하시게 보이고 여자 사장님이 조금 입김이 세시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저울을 안 씁니다. 눈으로 이렇게 계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맛이 틀리거든요. 커피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커피도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음료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저울 쓰라 하거든요. 우유를 180을 넣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문토스트 일할 때 대기 계속 기본 30잔이고 마감 때까지 500잔 이상 만들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빨리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맛도 균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한 스쿱 딱 펐을 때 얼음 14개 딱 틀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거를 못하면 혼나요. 딱 한 번 펐는데 얼음 반 컵, 한 번 펐는데 얼음 4분의 3컵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기계화가 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득입니다. 몸이 알아야 될 정도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이제 2명 쓸 거 사람 1명 쓰고 사장님도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쓰거든요, 직원은. 근데 아무튼 이제 말 그대로 체득할 때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만들면 이 맛이 나고 저 사람이 만들면 이 맛이 나고, 예, 그런 겁니다. 알바생이 만든 맛, 그 다음에 남자 사장님의 맛, 여자 사장님의 맛 다 틀립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를 가면 보통은 기본 레시피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이거는 몇 초 돌리고, 이건 다 적혀 있는데 이제 그대로 안 한다는 소리죠. 다 그거를. 이게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대로만 해도 맛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아니면 이제 이거 뭐 조금만 주고 된다 하면서 양을 조금 탁 줄여버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딸기 주스를 만드는데 딸기를 예를 들어서 200g을 넣어야 된다 쳐봐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그쵸. 딸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봉지 5,000원인데 1kg에 그러면 200g 하면 1,000원이다. 그쵸. 1,000원 정도 된다. 그쵸. 1,000원인데 뭐 딸기 한 20g만 줄여도 10% 정도 손님들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뺄 수 있습니다. 그쵸. 아이고, 막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맛이 연해지면 설탕 더 넣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런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참 어찌 보면 간단한 건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저도 좀 일은 다녀봤는데 그거를 다 지키면서 하는 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비엔나 커피 여러분들 아시죠? 비엔나 커피. 그것도 보면 원래 비엔나 커피 유래가 보통 바리스타 같은 거 시험 치시면 나라도 까먹다 뭐 저기 뭐 유럽 이런 데서 막 마차 같은 데서 커피가 이렇게 거기는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커피를 입에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커피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위에 크림을 올려가지고 커피가 안 넘치게 만든 그게 비엔나 커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그래갖고 처음 가니까 이제 샷이 4개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샷 4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땐 근데 여기가 진짜 FM대로 하는 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른 커피 스미스도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샷 4개 넣을 거 막 3개만 넣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사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사장님이 원래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조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팔고 다른 분한테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은 뭐 커피 조예가 있으신 분 아니고 그냥 뭐 장사하시는 분이다. 그쵸, 그분도. 그래갖고 맛 보시다가 이거 그냥 포샷 말고 투샷만 넣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직원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보통 뭐 달려 들어봤자 좋은 게 없죠. 뭐 보통은 이제 좀 대한독립하는 느낌으로 달려들지 않는 이상 뭐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또 아르바이트생 분들 중에서 엄청 막 그렇게 뭐 메뉴에 또 조회도 보통 잘 있을 수가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쵸, 경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저였으면 사장님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이거 한번 조금이지만 맛이 좀 틀리다. 이게 근데 원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우리 다른 방법도 한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라도 저희 뭐 언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투샷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추출을 뭐 25초에서 30초 안에 보통 끝내잖아요. 근데 20초에서 30초 내로 뭐 보통 끝내는데 35초, 40초까지 계속 뽑는 거죠. 투샷을 넣은 다음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맛이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러면
속으로는 저희가 뭐라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일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싫으면 나가야죠, 그쵸? 그쵸? 근데 그 힘듭니다, 그런 거는 이제 대드는 거는 좀 저희의 어째 보면 생존과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맛 차이 나겠죠. 커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30초 이후에 이제 내리는 커피는 잔맛이 계속 납니다. 잔맛. 처음에는 구별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신맛, 단맛, 쓴맛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맛, 그 다음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다 까먹어가지고 좀 그런데 요새 커피 지식을 몰라갖고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때 배울 때는, 그쵸, 가게 차리기 전에 커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많이 배웠었는데 커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커피 지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신단순이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그러면 신맛,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신맛이 강한 커피는 쓴맛이 세지가 않고 쓴맛이 강한 커피는 신맛이 세지 않고 항상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단맛은 딱 그 중간이고요. 그러니까 뭐 아예 세 가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맛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맛이 전부 강하게 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배웠고, 뭔가 지금도 품종이 개발돼서 세 가지 맛이 잘 나는 커피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지금은 1cm 시접으로 쭉 파가지고 있습니다. 다 했고요. 52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죠. 자, 그래갖고 창구멍으로 이렇게 빼주고 추출하다가 신단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보통 보면 어때요? 여러분 신맛 나는 커피가 비싼 걸로 아시죠, 그쵸? 뭐 그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맛 나는 좀 쓴맛 나는 커피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좀 병충해라든지 그런 데에 이기기 쉬운 그런 커피가 가질 수 있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산지 이런 데 있죠. 브라질 커피라든지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데 먹으면 신맛 나는 커피 잘 없잖아요. 보통 브라질 쓴다 이렇게 하시. 그런데 브라질은 좀 평지기도 하고 병충해 같은 것도 조금 뭐 견디려고 하면은 원두 자체에 그런 쓴맛들이 좀 있어줘야 자기들이 좀 버틸 수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된 지식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신맛 나는 커피, 그리고 특히 뭐 과일 향 나고 그런 좀 고급진 커피들은 보통은 좀 고산지 그런 데서 보통 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뭐 고산지까지 뭐 그 물류비만 해도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싸고 많이 또 수확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커피가 왜 시냐 이래갖고 막 모를 때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열심히 그 옛날에 우리 한 1, 2세대 바리스타 분들이 열심히 알리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보통은 요즘은 이제 신맛이 좀 비싼 커피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과일 향이 나고 뭐 향이 나고 하는 거. 그래도요, 저는 먹어보면은 그래도 밸런스가 적당한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단맛이 그래도 0에서 10까지라 치면은 그래도 한 5 이상은 나는 커피가
대중적인 커피라 보고요. 신맛은 한 6, 7 정도. 나머지 쓴맛이 한 2, 3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 단, 쓴. 이 정도 느낌으로. 단맛이 아예 한 요 정도인 거 있거든요. 신맛만 많이 나고 단맛이 요 정도, 쓴맛 요 정도면 좀 먹기가 힘들어요. 단맛은 항상 이제 있어줘야 됩니다. 단맛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단맛을 여러분들 커피 먹으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커피 맛 같은 거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투샷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30초 이후에 그 나머지 잔여물 커피로 계속 부어버리면 이미 그 농축된 액기스들은 없고, 진짜 그냥 잔맛만 나와요. 그냥 나중에 먹어보면, 계속 먹어보시면 알 거예요. 좋은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사골 국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티백 같은 거 우려도 무한정 우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티백 나오면은 녹차 같은 거, 현미 녹차 같은 것도 보면 종이컵 하나 정도가 딱이잖아요. 그렇죠? 200ml 정도. 500ml, 600ml 부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연한 맛만 납니다. 이제 그 느낌인데, 커피는 그래도 원래 안에 성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안 좋은 맛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접을 제가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건 박을게요. 시접은 한 0이거든요. 0. 하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딱 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최대한 천천히 박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요거 노르발 압력도 지금 2로 해놨고요. 2로 해놔야 요 두꺼운 데를 그나마 좀 지나가십니다. 이게. 네, 지나갔죠. 자, 그게 참 찾아보면 우리가 커피 단맛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단맛을 느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커피를 원두를 이제 정하기 전에, 이거 동네 장사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너무 신맛만 나도 안 되고, 너무 또 쓴 커피 싸죠. 그쵸? 그게 진짜 1, 2만 원짜리 원두 있죠. 그런 거는 파나만 합니다.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모모스 커피에서 에스 쇼콜라, 딱 그게 단맛이 나는 겁니다. 커피를 먹었는데 단맛이 그렇게 나는 커피를 처음은 아니고, 아무튼 인상 깊었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 맛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처음에 그냥 저는 커피쟁이라 안 할게요. 저는 그냥 커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고, 커피쟁이들을 보통 어떻습니까? 제가 커피쟁이라 하면은 저는 커피쟁이 축에도 안 들겠죠. 저는 하다가 이제 좀 장사한다고 그만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보통은 엄청 진하게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커피쟁이들이 너무 진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막 오잖아요. 모모스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 오셔갖고, 요즘은 안 오시는데 옛날에도 이제 한 번씩 오시면 샷을 막 4개씩 부어 드시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 계속 먹으니까 이제 연한 겁니다. 우리가 술처럼. 술이라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매운맛을 계속 먹어가지고, 이제 불닭볶음면도 그냥 일반 신라면처럼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먹다 보니까, 제가 그 모모스 본점에서 내는 그 100%의 그 단맛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온천장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전 본점. 개인적으로 본점은 완전 추천을, 요즘은 또 안 가서 모르겠어요. 안 간 지 1년 넘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그 동고동락을 함께한 옛날 직원분들부터 오래된 장수 직원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맛이 정말로 저는 좋았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직원 바뀌셨을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센텀이나 영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온천장이 항상 맛은 1등이었습니다. 저는 다 가봤거든요. 저도 다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고, 항상 왜냐면 영도 이런 데는 또 새로운 직원들, 항상 좀 힙한 직원들이 항상 많거든요. 이거 틀려요. 이제 자동 머신 내린 게 아니고 전부 이거는 이제 반자동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기는 끈통로는 이렇게 이제 뜯어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단맛이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커피쟁이들이 먹는 그 농도로 먹으면은 일반인들은 단맛을 절대 못 느낍니다. 커피쟁이들이야 그런 향미 평가를 통과를 해야 자격증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물론 저도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은 대충 한 1급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더라, 진짜 그 진한 원액 마셔봐요. 솔직히 그 단맛 느끼기 어려워요. 느끼기 어려운데 일반인들도 그 단맛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요 물을 많이 타야 됩니다. 물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물이 일단은 당연히 수돗물 이런 걸로 하면은, 제가 수돗물도 여기서도 먹어보고 저기서도 먹어보잖아요. 제가 수돗물 중에 제일 맛있는 물이 그거였어요. 거기 지금 이제 운동하는 데 있죠. 거기 운동하는 데서 거기 바로 옆에 무슨 정수 처리 시설 이런 게 지나가는 관이 있거든요. 그 옆에서 먹는 수돗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닌데, 먹어본 수돗물 중에서 뭔가 수상한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맛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정수기가 그래도 좀 낫거든요. 정수된 물이, 커피는 정수된 물 쓰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안전빵입니다. 모를 때는 항상 안전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고요. 설마 수돗물로 이제 장사하진 않겠죠. 수돗물로 커피 낸 다음에 싫어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호불호 있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손님분들 앞에서. 그래갖고 그거는 그거고, 이야기하다 이까지였지. 아무튼 이게 그 원두에서 막 여러분들 맛난다, 향미 난다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초콜릿 맛 난다는데 초콜릿 맛이 도대체 어디서 나? 이거 과일 맛이 난다는데 시트러스면 적어도 자몽향 이런 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1도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여러분들 그냥 물을 많이 타십시오. 물을 그러니까 많이 타라. 그러니까 좀 그렇고 상대적인 비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어서 드립백 같은 거 여러분들 먹는다 쳐요. 그러면 물을 보통 한 10g일 거예요. 그러면 한 180에서 200 정도 넣으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도 어떻게 했죠? 커피쟁이들은 아까 불닭볶음면을 먹어도 그냥 진라면 아니면 이제 신라면 정도로 느낀다라고 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물을 되게 조금 넣은 걸로 기준으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일반 대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커피 연하게밖에 못 드시는 그런 분들은 상정을 안 하고 그냥 만든 경우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 상대로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에 맞는 커피 기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200ml 치면 200ml 한번 드셔보시고, 이거 너무 쓰다, 이거 나는 맛 구별 1도 안 하겠다 싶잖아요. 그럼 한 조금씩 더 넣어보세요. 50도 넣어보고 20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농도가 이제
거진 좀 숭늉 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커피에서 이제 단맛이 난다는 게 조금씩 아실 거예요. 단맛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단맛이 나는 원두를 이제 선택하셨으면. 그러니까 초콜릿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은 단 건 아닙니다. 예? 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카카오가 100% 카카오 먹어보세요. 안 달죠. 그냥 쓰기만 합니다. 그냥 거진 그건 약재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그걸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압니다. 끈기리는 참고로 우리 35 했잖아요. 35. 이게 35잖아요. 그렇죠? 원래 가로가.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1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 그러니까 35, 35에 플러스 10.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작은 사이즈는 또 예외적으로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번에 그런 예시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안 펴져가지고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자. 결국 오늘 가방을 2개를 합니다. 이게 2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 이게 손이 움직입니다. 자, 아무튼,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커피 스미스 일하면서 뭐 투샷으로 바꾼 사장님 이야기도 했고요. 아이고, 참, 살다 보면은 어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가게가 있는데, 항상 그런 가게를 피해서 어쩌다가 맛집을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법 하거든요. 그쵸?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낸 그런 가게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그런 생각도 이제 더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한번 겪어봐야, 항상 우리가 겪어봐야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뭐 그리고 겪어봐야 그다음에 성장도 합니다. 뭐든 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가방 1개 완성돼 가지고 2개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쉬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또 저에게 핸드폰 상담하러 또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좀 앱 어플 같은 거. 근데 제가 쉰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 모양이에요. 요즘 그냥 뭐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저는 즐거워요. 그냥 회사 일하면은 사실은 뭐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못 하고 뭐 이런 거 저는 그냥 뭐 하면서 하는 것도 즐거운데, 이런 거 뭐 왜 받아주냐부터 해서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이제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 시급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즐겁거든요. 벌레가 엄청 많아요 오늘. 자, 그러면 길게 오늘 좀 찍었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방 이렇게 만들면서 일요일에 제가 한 이야기 위주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운동 갔다 오고 밥집에 갔는데 이게 5년 6년 전이랑 맛이 완전히 틀려졌다. 금액은 똑같은데 근데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금액까지 안 올린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근데 그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장님의 그 전략, 그게 또 맞으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겠다. 그 생각이고, 그 먹고 나서 다른 커피숍을 갔는데 이 커피숍 사장님도 맛이 바뀌었다. 본인도 알 텐데 왜 그렇게 낼까라는 생각도 하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원가 저결감일 수도 있고, 거기 갈 때마다 직원분들 맛이 전부 다 틀렸는데 그나마 그 사장님이 가장 맛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안심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조차 이번에 맛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는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주고 돈 아깝죠. 털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 돈 주고 공차 이런 데 가지.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거랑 옛날에 일했던 데서도 그런 거, 커피 같은 거 진짜 음식 업계에서는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 참 그래 보면 맛집 찾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촬영 여기까지 하고 그냥 찍었다는 거에 막 의의를 둘게요. 뭔가 진도도 나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요거밖에 안 되는 체력인 것 같습니다. 자봐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